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6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와류기 엄청나게 판매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류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 그런 이론으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명장 본색에서 와류기 검정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접하고 근래에 싸움질 엄청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 고소, 고발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이라 그러면 소비자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비자는요, 엄청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저분한 싸움에 개입하기 싫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리해 봅시다. 부작용이 있는 제품 가지고 왜 판매를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해서 기술부터 완성하시라는 거예요. 부작용 없는 기술부터 완성해라. 그 다음에 판매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팔면 안 되죠. 자, 명장 본색에서 와류기 효과를 검증했는데 해당 카니발 2.2 디젤 출력은 202마력입니다. 그런데 와류기 테스트에 참여한 업체 5개 업체 다들 어떻습니까? 173.9, 160.9, 179.0, 172.8, 179.7 이 출력 테스트 결과 인정 못하겠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연비 대비해서 연비가 얼마 올라갔다. 기준 연비 어떻게 뽑았나요?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뽑았나요? 아니면 운전자 스스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해서 처음 운전할 때 개판으로 운전해서 연비가 안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해서 연비를 최고 연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비 개선폭이 상당히 높게도 만들 수 있죠. 연비 향상 50%도 당연히 만듭니다. 왜요? 그냥 연비 안 나오게 운전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연비 잘 나오게 운전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조건에서 연비 개선율 몇 프로다 1등이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개찐도 찐이에요. 기술을 완성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는 상태로 싸움박질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202마력인데 180마력도 안 나온다. 이것이 기술입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연비, 최고 연비가 얼마입니까? 18.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량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한 대의 차량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새롭게 도전해보세요. 새롭게 도전하시는데 최고 출력 180마력 이상 내야 되고요. 최고 연비 19km 이상은 내야 됩니다. 그래야 1등이죠. 자, 여기서 출력 장난친 짓 누가 합니까? 연비 기준 연비 뽑을 때 발장난해서 연비 안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최고 연비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연료 사용량 측정할 때 풀투풀로 했다 그러죠. 차량 기울기 약간만 기울면 확 차이 나버립니다.
증명을 해야죠.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라는 것, 그거 증명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기술이 완성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력 테스트하고 연비 테스트 해야 됩니다. 기준 연비요, 공인 연비 있잖아요. 차종이 같아, 연식이 같아 하면 최고 연비 만들어 내버리면 됩니다. 출력도 최고 출력을 만들어 내버리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출력과 연비를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운행 코스요? 그냥 간단해요. 명장 본색에서 테스트한 그 코스에 298km입니다. 그 키로수를 똑같이 타고 최고 연비를 뽑아서 피 터지게 싸워보세요. 기술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차량 재원 2020년식 이후 카니발 2.2 디젤 출력 202마력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코스는 정해져가 있고 차종도 정해져가 있고 일반적으로 출력이 올라가면 연비가 떨어진다, 연비가 올라가면 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고 출력 202마력짜리니까 180마력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개선해서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최고 연비 18.4밖에 안 나왔는데 이 연비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풀투풀로 해보세요. 장난치지 말고 속임수 쓰지 말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코스 정해졌죠. 차종 정해졌죠. 그러면 얼마든지 개싸움 안 하고 자기 실력 당당하게 뽑아낼 수 있죠. 자, 부작용 없는 기술 먼저 만드시고 이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몇 퍼센트 더 올라가느냐가 기술입니다. 1등 한번 해보세요. 진짜 1등. 실력껏 해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 이것은 전체 사업에서 10%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한다, 기업을 운영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술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적정한 가격 플랜을 정하고 유통 구조, 유통 플랜을 짜야 됩니다. 말발로 사기치는 거 싹 다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서 외친다고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인데, 마케팅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눈속임하고 뒤통수 때리는 게 마케팅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을 확장해 나가려 그러면 마케팅에 있어서 도덕성,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일반 소비자들은 도덕성을 봅니다. 인성, 개 같으면요 보지도 않아요. 코미디같이, 개콘같이 재미있으니까 봐주죠. 클릭 많이 해주고 구독도 많이 해줍니다. 구독자 수 많다고 올바른 기술이다? 어림없는 소리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시각 뭡니까? 완성된 기술이 없다예요. 기술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우시라. 안 되면 자문을 받으시라.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를 찾아가든지 기술사를 찾아가든지 명장을 찾아가든지 찾아가서 기술부터 완성시키고 그리고 기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국내 시장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을 해야죠. 그리고 자금 확보하고 마케팅을 펼쳐나가야죠. 자, 여기서 자금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획 잘하면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술이 정확하다, 기획이 정확하다, 그러면 시장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마케팅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개싸움 하나? 이거죠.
참호전투를 왜 하냐? 투기 현장에 들어가서 철장 안에서 왜 싸우고 있냐? 옆에서 구경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개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인성이 개 같은 사람 연락해도 안 도와줍니다. 왜 도와줘야 돼요? 악인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 5개 업체 가운데 인성 더러운 사람, 예의 없는 사람 다 배제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요, 인성이 되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사기꾼은 성장 못해요. 힘있다 빽있다 안 됩니다. 소비자 가운데서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깜깜이 세상이었죠.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정보 소통도 잘 되고 진실이 공유되기 때문에 거짓이 살아나기 힘듭니다. 자, 여기서요 그냥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법의드림 같은 데 가서 와류기 검색해 보시고 인터넷에 와류기 검색해 보시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다는 제품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접으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계속 떠들고 또 그 밑에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앵무새같이 똑같은 소리를 지저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글로 써서 미화시키고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빼버리세요. 부작용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력 가지고 소비자를 기망하고 속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보충을 하고 부작용 없는 기술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 이거죠. 기술이 있다고 다 된다? 아니에요. 기술을 완성시키고 나면 기획을 해야 되고 마케팅 플랜을 짜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참호전투 그만하시고 투기 현장에 개같이 싸우지 마시고 올바른 기술력으로 부작용 없는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 보시라는 거예요. 개콘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지 몰라도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꾸짖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엉터리 와류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기꾼들, 그 사기꾼과 힘을 합친 앵무새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올바른 기술 만들어내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봅시다. 힘을 합치면 올바른 사회, 올바른 문화 만들 수 있습니다. 엉터리 와류기 판매자 심리는 뭘까요? 가짜 휘발유를 파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과거에요. 가짜 휘발유 팔았죠. 가격 쌌죠. 그 당시의 기억으로 휘발유 1,500원, 가짜 휘발유 세녹스라 그랬죠. 1,000원.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길거리에서 깡통에 기름 가져와서 부어주고 했습니다. 그 소비자들 기름을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서
차에 이상 있다 없다 이거 안 따졌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무작정 넣었죠. 그 당시에 휘발유 차량들 인젝터 회사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젝터들은 가짜 휘발유를 넣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연료통 밑에 보면 가짜 휘발유를 썼을 때 허옇게 깔려가 있고 엔진 해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짜 휘발유를 썼다고 모든 차량이 한꺼번에 박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상적인 주유소에서는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단속을 엄청나게 했었죠. 엉터리 와류기 판매한다. 그 심리, 돈만 벌면 된다. 이런 판매상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효과 있다고 하고 판매하는 와류기. 가짜 휘발유보다 더 나쁘다고 보는 시각은 왜 그럴까요?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그래도 가짜 휘발유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금전적인 이익이 바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암암리에 엄청나게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와류기요. 연료 절감된다고 몇 프로 된다고 뻥치는데 실제로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다고 연락 오는 소비자들, 엉터리 와류기 소비자 피해자가 연락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는 무엇 때문에 그 엉터리 와류기를 샀을까요? 100명에 5명도 되지 않은 그 앵무새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홍보를 해버리니까 이 멍청한 금붕어들이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죠. 엉터리 와류기 판매자 심리는 가짜 휘발유 판매상과 유사합니다. 해서 자신이 완성된 기술이 아니었다 하면 이제부터는 양심불량이 됩니다. 올바른 기술 찾아서 올바른 제품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영업하시고 사업을 펼쳐나가셔서 돈벌이를 하세요. 사기꾼과 한 패를 먹고 사기친다 그러면 무식해서 몰라서 사기쳤다. 그때까지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부작용 있고 엔진 이상 준다는 거 판매상들 다 경험하죠. 매연 많이 나오죠. 오르막길에 출력 안 나오죠. 차 뒷땡김 있죠. 엔진 찐빠 나죠. 시끄럽죠. 경험했잖아. 환불해주고 있잖아. 환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바보들은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환불기간 지나면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그 심리를 활용해서 떳떳하게 오늘 얼마 벌었네, 오늘 몇 개 팔았네, 내일 얼마 파네, 내일 얼마 벌 거네, 쌩구라 좀 그만 치고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이 가짜 휘발유 판매상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기술을 찾아서 올바른 사업 하세요. 이 와류기 판매를 한다 그러면 자식 있죠? 가족 있죠? 부모 형제 있죠? 그러면 떳떳해지시라는 거야. 어떤 상품을 하나를 팔더라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서 팔면 안 된다. 이 양심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양심을 지키시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도덕검증을 해야 돼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사기꾼의 인간 노예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